1978년 등소평이 정권을 잡은 이후 중국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걸어왔죠. 그러면서 지난 3, 4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단 몇 년 전만 해도, 단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론 학자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게 아니다 그랬었지만은 뭐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몸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앞으로 한 2, 30년 있으면 중국이 확실한 중국 문화를 가진 중국이지만 참 대만 같은 나라가 될 것 같다. 멋있는 동양을 대표하는 큰 경제 대국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그러나 요즘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번에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분개하고 있죠? 그것만 봐도 그렇지만은 도대체 중국이라는 나라, 지금 현 시점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 속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베네딕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난 5년, 10년, 15년 동안에 중국이 해온 여러 가지 우리를 놀래키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거지를 주르륵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밤낮 뉴스를 보고 그러면서 살지만은 아마 이것들을 한 번에 쭉 나열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보면서 해야 돼요. 실례하겠습니다. 신장의 위구르족 탄압, 티베트의 티베트족 및 종교 탄압,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동북 공정, 한국도 중국의 소수민족이었었다라고까지 아예 그러죠. 김치가 자기네 거라는 둥, 한복도 자기네 거라는 둥도 모자라서, 그와 동시에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공자 학원을 세워요. Confucius Institute. 그런 것들을 세워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프로파간다 하기, 대만을 강제로 합병하려 하기, 외국으로부터 테크놀로지 훔쳐오기, 정부가 자국 기업은 보조금으로 경쟁력을 높이면서 외국 기업을 상대로는 관세 외의 방법으로 경쟁을 방해하기, 남중국해의 Nine Dotted Lines라고 그러죠. 라인이라고 그러죠. 역사적 권리를 표기하는 점선. 그래갖고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안 보셨으면은 남중국해가 어디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거기 중국이라는 말이 또 가서 붙어 있어서 그렇지. 남중국해가 아니라 딴 나라 바다입니다. 베트남 왼쪽에 있죠. 필리핀 아래쪽에 있죠. 오른쪽에 인도네시아 있죠. 내지는 등등 그쪽이에요. 중국하고는 사실 딴 나라입니다. 딴 동네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 자기네 거랍니다. 자기네 영해랍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뒤에서 관할하는 수천 대의 어선들을 떼거지로 전 대양들에 보내서 불법 어업하기, 그리고 1대1로 정책, 여러분 아시죠?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그래서 옛날에 실크로드의 영광을 되살려서 중국을 유럽, 중동 이런 데랑 다 연결하려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그 미국이란 나라의 해군이 전 세계 대양을 컨트롤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랜드로 자기네들은 이제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란, 그리고 나아가서는 터키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럽까지 중국의 위상을 뻗쳐서 거기네들을 중국권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멋있는 야망이긴 하지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나라들에 돌아다니면서, 근데 가난한 나라에 아무것도 빼먹을 게 없으면 안 가요. 아프리카나 내지는 등등 이런 데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지만은, 그리고 정치도 엉망인 나라들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는 나라들, 히토류, 특히 오일,
이런 나라들에 가서 돈을 막 빌려주죠.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채무 덫 외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덫을 씌운다고 그래서 debt trap diplomacy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런 거를 통해서 신종의 새로운 종류의 제국주의 economic imperialism 뭘 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중국 내에서는 어마어마한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애국주의, patriotism. 여러분 중국 네티즌이 어떤지 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에게도 이미 잘 알려져서.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 자유 탄압, 뭐 천안문 사태 뭐 저 잘 기억하시죠? 그리고 티안고라는 무슨 반 종교적인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명상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뭐 그러는 단체인데 얘네들 그 단체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가리키는 거는 모든 걸 따라하는 게 아니니까 딴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티안고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을 잡아가고 없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 시체를 찾아보면은 간이 나가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는 그 유튜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다 믿을 거는 못 되지만은요. 그리고 반정부가 아니라도 중국 공산당이 싫어하는 생각 또는 행동거지를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없어지죠. 뭐 환빙빙입니까? 그 중국 여자 배우도 갑자기 없어졌다가 돈 다 털리고 나타나고 내지 그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 계시죠? 아마 고등학교 그때쯤 해갖고 이거를 한국말로라도 한번 읽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무시무시한 폴리스 스테이트, 경찰 국가, 무시무시한 어토리테리언 가버먼트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그러는 스테이트, 그러는 나라. 그것이 가장 노골적으로 현대화되어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 아니에요? 거기에는 CCTV 테크놀로지, 그리고 안면 인식 감시 테크놀로지, 소셜 미디어 통제 테크놀로지 이런 것이 다 동원이 되고 어디를 가도 CCTV가 없는 데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내 신상 정보가 내 얼굴이 어떻게 지금 정부로부터 털리고 있는지를 알 수조차 없다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원격 감시를 위한 기술, 바이오메트릭스, 생체 인식 기술 등을 포함한 테크놀로지를 80여 개 국가에 수출을 한답니다. 테크니션도 보내갖고 그거 어떻게 운영하는지 가르쳐주고 세계에 깔려있는 독재자 뭐 폭군들한테는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상품이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행동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 우리 한국한테도 이제는 무시무시하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냥 쟤네들 또 동북 공정하고 그 올림픽에서 뭐 그러고 그 한복 입은 여자를 거기다 내놓고 지네 중국 소수민족인 것처럼 그러고 그것만 지금 우리가 화를 내고 있을 때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우영 씨 기억나십니까? 저는 고우영 씨가 참 제 마음속에 깊이 있는 분인 게 그 양반이 젊은 시절에 추동성이라는 예명으로 만화가 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양반이 처음 그렸던 추동성으로 활동하실 적에 그렸던 그 만화 중에 짱구박사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삐쩍 마른 게 머리통만 커고 저보고 짱구박사 그랬었는데 그게 그 짱구박사라는 만화에서 나온 얘기였었어요. 그래갖고 그 짱구박사가 이제 동네에 있는 아저씨인데 몸에 비해서 머리가 이렇게 크고 그리고 천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기가 막힌 걸 발명하고 만들고 이제 뭐 그러는데 여러분 짱구박사 아들 이름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짱짱이에요. 짱구박사
짱짱이 밑에 동생 가시나이가 하나 있어요. 걔 이름은 혹시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짱자입니다. 짱자. 어쨌든 그 양반이 이제 나중에 훨씬 더저 성공을 하셔갖고 이제 고영이라는 이제 그 원명으로 다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초한지 그리고 삼국지 이런 것들을 신문에 연재하고 나중에 이제 그 10권 정도 되는 그 만화 그 볼륨으로 나오고 이제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것들을 본 거죠. 미국에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것 같은데 18사략이라고 춘추 전국시대에 대한 얘기도 그분이 만화를 그리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다 섭렵을 했죠. 물론 만화니까는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 하는 것 정도는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제가 세계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중국 역사도 어느 정도는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벌써 이제 중국 역사를 제가 중국 역사를 들여다본 거 다 영어로 들여다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중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중국 역사에 갖고 계신 그 통찰을 제가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간단한 중국 역사의 큰 흐름만 얘기하다 보면은 자, 해처모여 시대였었던 춘추 전국 시대, 영어로 하면 Warring State, Spring and Autumn Period 시대. 그러니까 대충 기원전 3000년서부터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에 중국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인데 그거를 지나서 덜커덕 진시황이 천하를 이제 통일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초한지 얘기가 나오죠. 유방과 항우가 싸우고 거기에 그 항우 걸프렌드 우희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패왕별이라는 중국 오페라도 나오고 그 얘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멋있고 잘생긴 항우는 전쟁에서 져서 죽고 유방이 한나라의 고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나서 한나라도 또 쇠퇴해서 망하고 어쩌고 그래갖고 그 후에 중국의 다이너스티들이 중국의 왕조들이 주르륵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한진당, 송원, 명청으로 외웠습니다. 큰 것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갖고 쭉 이제 중국 역사가 이제 왔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그래요. 한나라, 그러니까 보세요. 진나라가 20년 몇 년도 못하고 이제 망했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춘추전국 시대처럼 다 갈라져 갖고 서로 싸우면서 또 수천 년 갈 줄 알았더니 안 해요. 한나라로 다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나라도 쇠퇴해서 하니까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진나라가 들어와요. 그것도 쇠퇴해서 망하고 나니까 당나라가 들어와요. 당나라가 문화의 꽃을 피우고 그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시점부터 중국은 이 큰 땅 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그리고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한 나라다라는 개념이 중국 역사,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겨버린 겁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근데 우리가 현세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를 하나 중국 역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한나라 때 진나라 망하고 한나라가 세워졌을 적에 한나라 때 중국의 과거 제도가 최초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과거 제도. 영어로는 만다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는 아주 공부 많이 한 이제 학자 겸 이제 정부 관리라는 뜻으로 이제 만다린이라는 말을 써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관 대작 제도 한국말로는 이제 대강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재밌는 게 물론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계층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시험을 볼 수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저쨌든 근본 뜻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것이 근본 원칙이었다고 그래요.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 놓고서는 무슨 능력을 테스트를 했느냐면은 시를 잘 얻느냐, 글을 잘 쓰느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중국 문명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 과거 제도가 시작해갖고 고관 대작
어마어마한 뷰로크라시, 정부 관료 체제가 이미 근 2000년대에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양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18세기 중반,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서방의 대부분 국가들보다 중국의 정부가 훨씬 더 일을 잘 해냈답니다. 물론 지혜롭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부가 왕이 엠퍼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걸 해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제일 중국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가 또 한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중국 역사를 통해서 중국은 한 개의 나라다라는 개념이 생겼다 그랬죠? 그리고 요 과거 제도를 통해 갖고 고관 대작 제도라는 하나의 거대한 뷰로크라시가 그때부터 생겼다 그랬죠? 그것이 2000년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과거 제도는 좋은데 과거 시험에서 보는 게 실리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옛날 시인이 쓴 시를 잘 묻느냐, 그거를 멋있게 쓰느냐, 옛날 얘기를 따따따따 외워서 잘 하느냐,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잘하는 사람들이 고관 대작이 되다 보니까 고관 대작이 돼갖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궁중에서 막 권모소소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나라가 하나 세조 몇백 년 또 쇠퇴해서 망하고 이런 거는 이제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반복해 오면서 또 하나의 매우 중국적인 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이 서방 세계에 대한, 중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깊은 복수심이 생겨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편 전쟁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이 중국하고 우리 무역하자. 그리고 들어갔더니 중국 황제께서 껄껄 웃으면서 걔네들 귀엽게 왔구나, 내 앞에 와서 조아리면서 이 말을 땅에 대면서 나한테 절하도록 해라. 그런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19세기에 19세기 초에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중국은 자기네들이 그래도 우리가 중국인데 그러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영국 함선 몇 대가 들어와 가지고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아편을 영국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고 아편 전쟁을 그렇게 했지만은 그때부터 한 100년 동안을 중국 사람들은 굴욕의 1세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entury of Humiliation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것이 나오면서 그것을 지나면서 이제 20세기 초반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는 계속해서 쇠퇴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20세기 초에 들어왔고 어떤 역사적인 무브먼트가 있었습니까? 중국에 손문 선생이 나와서 중국도 모더나이즈 하자.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이제 그만해라. 우리도 이제 다른 서방 세계와 같이 우리도 하나의 리퍼블릭을 시작하자. 그래갖고 해서 청나라가 망하지요. 그래갖고 푸우이라고 마지막 황제, 한 20년 전에 나왔던 영화에 있습니다만은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최후의 황제 이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놓고서는 그러면 새 정부를 세우느냐? 그건 못 세웠죠. 더 센 사람들, 저 동네, 저 다른 지역에 있는 힘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야말로 private army, 개인적인 병사들을 들이고 여기저기서 영어로 하면 이제 warlord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힘센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내가 먹을래 그러면서 중국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는 그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중국은 피말리는 이제 내전이 시작이 되죠.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돼요? 일본이 쳐들어오네요.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니까는 그 당시에 큰
파워 세력 두 가지가 만들어졌던 것, 즉 중국 공산당 그리고 장개석이 이끌던 중국 공화당입니까? 그 두 당이 중국 국민당, 구어민당이라고 그러니까 국민당이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이런 것들을 읽어봐서 그래요. 그래서 그 두 달이 서로 막 싸우고 그러다가 일본이 침략해오니까 일단은 일본을 상대로 싸웠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하면서 나가고 나니까 다시 싸워가지고 어디가 이깁니까? 그 모택동 쪽에 그 공산당이 이기죠. 그래갖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도망가죠. 그죠? 그래갖고 중국이란 지금 우리가 아는 People's Republic of China 거기에 Republic이라는 단어를 왜 집어넣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다못해 뭐 북한도 Democratic Republic of Korea라며요. 리퍼블릭을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리퍼블릭하고 관계도 없는 나라들이 어쨌든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현재 중국 중공이죠. 이 1949년에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역사를 통하면서 중국이 세워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몇 가지 개념적인 게 있습니다. 자, 지난 몇십 년간 중국 공산당이 CCP, Chinese Communist Party 공산당이 일당 체제로 중국을 지배해 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당 서기가 있고 주석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 CCP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뷰로크라시 아닙니까? 피라미드 같은 뷰로크라시 체제. 머리 좋고 공부 좀 열심히 하려고 좀 출세 좀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갖고 공산당에 들어가야죠. 그래갖고 출세도 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죠. 중국은 워낙 커럽션이 심한 나라니까 뭐 빌딩을 하나 세우자 뭐 다리를 하나 세우자 일단 다 이게 다리 하나 쓰는데 뭐 1,000억이라고 그러면은 뭐 몇백억 정도는 뭐 밑으로 돌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다 거기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CCP 당 주석이 있는 것이고 뭐 지금 시진핑이 있죠. 자,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한진당 송원명청 시절에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우리가 말하는 고관 대작 만다린들 공부 영치하고 그런 애들 뽑아놔서 평생 공무원으로 있는 그 수십만 명 수백 명만 되는 그 조직 똑같지 않습니까? 황제 밑에 고관대작 조직, 시진핑 밑에 공산당 멤버 조직 똑같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에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우리가 했던 observation, 관찰들을. 지금 우리까지 얘기해왔던 역사적 관찰에 더하기. 오늘 비디오 시작할 때 제가 쭉 나열했던 그 현재 중국의 행동 거지. 거기에 굴욕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막강해지고 부자 됐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극도의 애국주의.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원래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중국 명문형으로의 복귀를 하겠다는 욕망. 여러분, 중국은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하나의 문명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굴욕의 세계에서 벗어난 그 이후로 갖고 있는 서방 세계와 그 우방들에 대한 복수심. 무슨 나라가 복수 안 해요. 역사학자 그리고 그 정치학자 이런 사람들이 쓰는 그 멋있는 불란서 말이 하나 있습니다. revanche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한국말로 하면 복수입니다. 복수. revenge 영어로 하면은. 그래서 revanchist 그러면 복수를 하려고 이를 바득바득 가는 자. revanchism 그러면은 그런 주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국제 정치에서 쓰여지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거를 깊이 가슴속으로 갖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요 5가지를 종합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바로 옆에 있는 거대 국가 중국의 정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또 다음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